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은 남성들의 성역이었습니다. 아들이 상주가 되고 장손이 향을 피우며 사위가 손님을 맞는 동안 딸과 며느리는 그저 보조자 혹은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빈소의 중심에는 아들 못지않게 당당한 딸이 서 있습니다. 반면 한때 백년 손님이라 불리던 사위의 입지는 좁아졌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장손에게서 과거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빈소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상주 명단에 딸의 이름이 아들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비율,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무남동녀가 아님에도 딸이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하는 비율은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딸들이 나도 상주할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능력 위주의 시장 논리가 장례식 절차 안까지 침투했다는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장례 지도사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전엔 상조회사 직원이 오면 무조건 장남을 찾았죠.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결제 카드를 준 사람, 병원비를 정산한 사람, 바로 따님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서열? 그건 이제 족보에나 있는 얘기입니다. 돈을 내고 부모를 돌본 자가 장례식 권력을 갖는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장례식장의 새로운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쩌다 이런 장례 권력의 역전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이 현상을 세 가지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원인, 상속의 평등이 만든 변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속의 법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들들이 상주 자리를 독점하고 제사를 모셨던 건 그들이 부모의 자산을 사실상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다 물려받는 대신 부모의 마지막 가는 길과 조상 모시는 일을 책임지라는 것이 과거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민법상 자녀의 상속분은 아들, 딸 구별 없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동등해졌습니다.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도 있다. 이 냉정한 자본주의 논리가 장례식장 풍경을 바꿨습니다.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는 당당한 권리 주체로서 딸들이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있거나 손님 취급을 받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딸이 상주로 나서는 건 동등해진 경제적 권리에 따른 책임과 지분을 행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데 왜 상주는 오빠만 해? 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 사위와 며느리의 탈가족화 선언.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사위와 며느리의 몰락, 아니 해방입니다. 과거의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면서도 사실상 준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이 주방의 노예였죠. 하지만 지금 다릅니다. 사위가 상주로 인정받는 분위기? 완전히 끝났습니다. 요즘 사위들은 빈소에서 그저 왼손은 도울 뿐입니다. 딸 옆에 서서 인사만 하거나 담배나 피러 밖에 나가기 일쑤입니다. 며느리의 파워도 예전만 못합니다. 과거엔 며느리가 빈소의 안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딸의 파워에 밀립니다. 시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은 며느리가 빈소에서 목소리를 낼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장례식은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챙기던 공동체 행사가 아니라 직계비속 자녀들만의 프라이빗한 이별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 장손의 몰락과 유교 시스템의 붕괴. 가장 뼈아픈 현실은 바로 장손의 추락입니다. 예전엔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장손은 아들 다음 가는 권위자였습니다. 영정을 들 자격도 장손에게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2030 장손들을 보십시오. 취업난에 허덕이거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유대감도 없습니다. 빈소 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카톡을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집안 어른들도 더 이상 장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제사도 안 지낼 텐데 무슨 권리? 라는 냉소적인 시선이 깔려있죠. 미래의 권력을 상징하던 장손은 이제 장례식장의 투명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장례식 풍경은 매우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위치는 참 묘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든든한 기둥 역할을 기대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능력이 있을 때만. 과거엔 무능한 아들도 꽈추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무능력한 아들은 빈소에서조차 유능한 딸들에게 밀려나기도 합니다. 친척들은 압니다. 누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진짜 실세인지. 상조 완장은 아들이 찾는데 조문객 맞이부터 장지 결정, 비용 결제까지 누나나 여동생이 진두지휘하는 모습 이제 너무나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 장례식은 죽었습니다. 딸이 영정을 들고 사위는 손님처럼 앉아있고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아들은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
어떤 분들은 이를 두고 말세다, 근본이 없다라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장 풍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아직도 며느리가 밤새 전을 부치고 얼굴도 잘 모르는 사위가 상주 노릇하는 그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례식은 진짜 자식만 상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의 장례식은 어땠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상 핵가족형 장례식을 전문으로 하는 별이 되어 상조였습니다.